얼마 전 울릉도 사례처럼 공습 경보가 내려지면 지하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이 있지만 도내 농촌에는 몸을 피할 지하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폐업 이후 방치된 수안보 스키장에 골프장을 지으라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증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창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진 것처럼 충북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도시에는 대피소가 곳곳에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갈 수 있는 대피소가 없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2일, 주민들은 정작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대피소는 8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충북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도민들은 어디로 몸을 피해야 할까?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아파트와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등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건물이 없는 농촌 지역에는 대피소 자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데도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다 이렇게 노출된 곳이잖아요, 겉으로. 그리고 지하 벙커 같은 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곳이죠.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 군부대 주변에도 민간인 대피 시설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군부대 바로 옆에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전시 상황에 군부대 주변으로 폭격이 쏟아져도 주민들이 방공 대피소로 몸을 피하려면 차를 타고 읍내까지 10분 넘게 나가야 합니다. 청주와 충주도 시 외곽 지역에는 민방위 대피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은과 괴산, 단양 등 5개 구는 면단위 지역에 대피소가 한 곳도 없고 심지어 읍내까지 대피소를 찾아가더라도 규모가 작아 지역 주민들이 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대피소는 현 위치에서 최소한 5분 이내에는 대피가 가능하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지역 주민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4년 전부터 면단위 지역에도 대피소를 짓도록 지침을 개정했는데 여전히 대피소 확충 계획조차 없습니다. 아직 면단위는 추가 지정이 좀 덜 되고 있고 지하 시설물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고민하고 있고 개선 계획을 좀 마련하려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농촌 지역 주민들은 예상할 수 없는 공습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어제 의심 사례가 나온 청주 유경오리 농장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반경 10km에 설정한 방역대를 30일 동안 유지하며 해당 농장과 같은 계열사인 도내 11개 오리 농장과 부화장, 방역대 내 가금 농가 32곳에 대해 일요일까지 정밀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가축 방역당국도 최근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오는 9일까지 전국 가금 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AI 확진은 올가을 들어 전국에서 4번째, 충북에서는 지난달 진천에 이어 2번째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 보고를 2차례 놓친 채 제천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 청장은 당시 휴일을 맞아 개인 일정으로 충북 지역을 방문해 11시쯤 취침하면서 사고 발생 보고를 2차례 놓치고 첫 보고 42분 뒤에야 참사를 인지했습니다. 지난 29일 산행 등 개인 일정으로 제천에 온 윤 청장은 저녁 식사 후 제천의 한 캠핑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이용료가 폭등한 골프장. 정작 지역 주민은 비싸서 이용 못한다는 지적에 민선 8기 충주시가 시민에겐 저렴한 골프장을 짓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몇 년 전 문을 닫은 수안보 스키장 주민들이 이 스키장에 골프장을 지어달라고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수안보 스키장입니다. 자풀이 무성한 스키장 건물과 리조트는 입구부터 유리 파편이 나뉜 겁니다. 구조물이 뜯겨나가는 등 그야말로 폐허 상태. 주차장도 카트 체험장 업자가 남기고 간 타이어 수백 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89년 개장 이후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와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다 2015년 문을 닫은 이후 2019년
리프트 등 시설물이 철거된 뒤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수안보 주민들이 골프장을 지어달라고 충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시민 골프장을 짓겠다는 충주시장 공약에 딱 맞는 장소라는 겁니다. 골프장을 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이랍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도 타의 어떤 노은이나 어디 앙성 뭐 이런 쪽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는 아주 쉬운 골프장이라고 해요. 충주시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스키장 부지 54만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9홀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에 3억 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지만 전체 부지의 72%는 산림청 소유. 그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기 어려운 만큼 충주시가 일단 산림청과 토지 교환 협의 등을 맞춰야 합니다. 또 일부 개인 소유도 있고 이미 분양된 콘도와 스키장 회원권 등도 변수입니다. 산림청 땅하고는 시 부지하고 교환이라든가 이런 건 협업이 잘 돼가지고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스키장 사업자의 두 차례 예고 뒤 지난 7월 영업정지를 내린 충청북도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엔 체육시설업 등록을 말소할 계획. 이후 충주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이 기간이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충주시는 수안보 활성화를 위해 스키장 자리에 온천 워터파크 등 레저시설 개발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에 계속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구 10,000명에서 3,000명으로 준 쇠락한 관광지 주민들의 요구와 민선 8기 공약이 맞아떨어지기 위해선 지난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중증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창단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회성 문화체험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 참여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의) 연습 끝에 창단한 루아 오케스트라. 전체적인 완성도는 세련되지는 않지만 연주의 울림은 어느 교향악단보다 큽니다. 단원 모두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지난 5월부터 면접과 추천을 받아 2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조금 힘들어서 여러 번 반복 숙달시켜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재밌어하면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 창단한 오케스트라는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하루 4시간의 근무 동안 음악을 연습하고 한 달에 9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굉장한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는 적합한 과연 직무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음악이다 생각이 돼서 미래 세대에 장학금을 주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 더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화, 체육, 예술 분야가 사실은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실질적인 일자리로 지금 점점 변화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이 가장 큰 이유지만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기회라는 측면에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재산을 허위 신고한 충북 시군의원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재산 9,8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충주시 의원과 1억 3천만 원을 적게 신고한 괴산군 의원, 반대로 2억 5천만 원을 더 많이 신고한 단양군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신고한 재산 사항은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선거 공보물을 통해 공표됐습니다. SK하이닉스 M15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 체불 진정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방수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가 노동자 300여 명에게 지난 8, 9월 임금 약 25억 원을 체불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 중입니다. 고용부는 원청인 SK에코플랜트에게 하청업체가 지불하지 못한 임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충북을 비롯해 전국 5개 권역에서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수도권 초집중과 균형 발전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가 수도권 독식을 지원하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총리급 지방분권 총괄 집행기구의 설치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로드맵 발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다음 달 설계가 본격화됩니다. 총 사업비 5,122억 원을 들여 천안에서 세종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58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오는 20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단 인근의 북청주역이 신설되고 청주공항역도 이전 신설돼 여객청사까지 지하 자동길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또 충북선 고속화 구간 중 하나인 오송 청주공항 구간의 철길이 보강돼 시속 150km 열차가 서울역과 청주공항을 하루 19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청주 미평동 일원에 새롭게 개설한 남지로가 9일부터 개통됩니다. 청주시는 2020년부터 85억 원을 들여 미평동에서 남이면 가마리까지 660m 구간을 연결하는 남지로를 오는 9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